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마토마토 여러분들께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꾸준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7,778불대까지 올라갔죠. XRP는 겨우겨우 턱걸이로 23센트와 22센트 사이를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회복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XRP. 저도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과연 도대체 어떤 소식이 나와야만 XRP 가격을 움직일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동안에 웬만한 호재들은 다 나왔었는데 어떤 소식이 더 나와야만 하는가?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내에서 증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들 수가 있겠죠.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 원래 제가 작년에 방송할 때는 작년 말쯤에 뭔가 이야기가 나오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흐지부지 지나갔고 올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발표도 없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SEC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회사들은 바로 잡았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XRP만 유독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진 대형 은행이 나타나가지고 XRP를 사용하는 거, 실시간 유동성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 두 번째 관련된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 나온 소식들 또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에서 이번에 암호화폐들 평가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XRP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별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죠.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이 비트코인은 없어요. 리스트에 없고,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가 또 EOS를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EOS도 없습니다. 2등은 VChain, 3등은 NEM, 4등은 ADA, 5등은 IOTA, 6등은 코스모스가 차지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XRP 레저 사용량이 전고점을 돌파했다라고 누가 이런 식으로 재밌게 데이터를 올려줬습니다. XRP 레저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거 역시 XRP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트코인 IOU 관련된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소식을 들려드렸었던 리플 상품 총괄 크레이그 드위트 씨가 자신의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개인 프로젝트로 XRP 레저를 사용해서 XSongs라는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그의 개인 프로젝트, 이 발음을 XSongs라고 하는지 그냥 songs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꽤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리플사의 정식 플랫폼이 아니죠. XRP 레저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누구나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국내 개발자들도 XRP 레저를 기반으로 플랫폼이나 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XRP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앱도 이제 개발을 하신 분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도 개발을 하실 수가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지 XRP를 이용한 킬러 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가수를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플랫폼을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자, 그러면 이 기사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MB 크립토가 크레이그 드윗을 인터뷰를 했어요.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사의 초반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뮤지션들은 수익을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곡을 쓰고 매니저를 찾고 에이전시를 찾은 후에도 여전히 대중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사람들은 음악을 구매하는데 혹은 노래를 듣는데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NPD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9년을 기준으로, 이것이 오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10년 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네요. 자, 아무튼 그때 당시 미국 소비자들 중에 37%만 노래를 듣는데 돈을 지불했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뮤지션들에게는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크레이그 드위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언제나 이 뮤지션들이 그들의 노래를 통해서, 그들의 창작물을 통해서 더 나은 수익 창출이 가능한 방법을 만들고 싶었다. 유명한 뮤지션들도 그들의 총 수익의 10% 미만만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유명한 가수들은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한다. 뮤지션들을 위한 컨텐츠 수익 창출 플랫폼이 없어서 이 세계에는 그들을 도울 방법이 많지 않다. XSongs는 무료 디지털 플랫폼으로 누구나 그들의 디지털 컨텐츠를 판매하고 100%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XRP 레저는 내가 리플사에 입사하게 된 계기이고, 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XRP 레저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었다. XRP 레저에는 데스티네이션 태그라는 좋은 기능이 있어서 XSongs가 외부 송장을 통해서 레저로 직접적인 지불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더 나아가서 나중에 XSongs에서는 XRP 팁봇과 인터레저 프로토콜 역시 사용되게 될 것이다.
또한 엑스송즈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알파 버전이 발표된 후로 꾸준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었었는데 그래미 후보에 올랐었던 여가수인 캐롤린 멜라카이 그리고 작곡자이자 프로듀서인 디온 틸레이가 관심을 보였었다. 그래서 캐롤린 멜라카이가 이런 식으로 크레이그 드윗의 반응을 나타냈고 마찬가지로 디온 틸레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좀 무섭게 생겼네요. 자, 아무튼 이 캐롤린 멜라카이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해보면은 여러가지 영상이 나오는데요. 이제 좀 알려진 그런 가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어서 기사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어떤 작곡가 같은 경우는 어떤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음악을 올려놓은 지 하루 만에 하루가 채 되지 않아가지고 XRP 934개 그때 당시 270불 상당의 수익을 얻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단 XRP로 받은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지금 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베타 버전은 11월 말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레이그 드윗은 이 플랫폼은 언제나 100% 무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창작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창작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계속해서 XRP 생태계가 넓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고요. 이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전 세계 뮤지션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XRP에 관련된 생태계 확장이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한 예도 있는데요. 작년에 저도 기분 좋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던 이 스프링으로부터 2,500만 달러 상당의 투자를 받았었던 기업 옴니가 있었죠.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물건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 방식으로 XRP가 활용이 됐었던 그런 프로젝트였었는데요. 망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사업이 좀 어려워져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2019년 말까지 완전히 서비스가 종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힘들죠. 특히 이제 물건을 빌려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옴니 기술팀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에서 쏙쏙 빼간다라고 하고 있고요. 리플사가 투자한 돈 중에 어느 정도를 반환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 돈 내놔 이 자식들아. 자, 안타까운 소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전달을 해드릴 소식으로는 이 기사가 나왔는데 리플사의 ODL은 은행들의 두 가지의 고민을 해결해준다. 리플사의 사갈 사부 하이시가 최근 밀큰 인스티튜트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이야기하기를 전에 이제 은행들을 상대로 XRP를 주고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성과가 엄청났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은행들이 XRP를 들고 있는 것은 중앙은행들은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리플사가 개발하게 된 것이 바로 XRapid ODL이었죠. 이 ODL을 통해서 은행들은 직접 XRP를 들고 있지 않아도 실시간 유동성 사용이 가능하고 규제 문제 또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이제 유럽 쪽, 특히 독일에서 암호화폐를 은행들이 들고 팔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죠. 아직 완전하게 통과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은 은행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들고 팔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까지 되면은 은행들이 XRP를 들고 쓰는 것도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가져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빠이언 예측을 한번 했었었죠. 지금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어떤 발표들이 나올까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던 계속되는 은행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기 스튜얼 XRP님께서 잡아낸 그런 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18년도 스웰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때 당시 XRapid 데모 영상에서 빗소가 사용이 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빗소 같은 경우는 XRapid 파트너로 발표가 안 났었는데 이거 혹시 했었는데 나중에 XRP 파트너다라고 발표가 났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리고 올해 있었던 스웰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목격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ODL 시연 영상에서 데모 영상에서 스페인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인 카익사뱅크와 방코 센텐더 그리고 BBVA가 예시로 쓰였었다라고 합니다. 방코 센텐더와 BBVA 같은 경우는 이미 리플사의 파트너사인데요. 만약에 2018년도와 비슷한 양상으로 간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데모 영상에서 예를 드는데 굳이 고객이 아닌 은행을 쓸 필요가 없겠죠. 이런 면들을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 예시로 들고 있는 케익사뱅크 역시 리플사에 발표되지 않은 파트너 중에 하나일 수가 있으며 XRapid 사용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물론 당연히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 정도 규모의 은행이 XRP를 사용한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은 어떨까요? 과연 XRP 가격에 영향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 센트앤드루뱅크가 먼저 나와가지고 ODL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라는 발표를 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거의 확실한 호재가 될 수가 있을 텐데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메나 지역의 리플사의 담당자 나빈 굽타 씨가 새로운 이 패널 혹은 뭐 이거 토크쇼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참석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 이제 영상이 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들어봤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머니그램의 ODL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이미 증명된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미래 세대에서는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인데, 이 가상 경제 그리고 가상 공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게임과 블록체인 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의 아이템이 아이스크림이 되는 가치 전환 과정이 중요하게 될 것인데,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대기업 등도 이런 컨셉의 중요성을 알고 기반으로 개발을 시작했다라는 말을 남겨줍니다. 자, 이 영상에 대한 요약이었고요. 나빈 굽타 씨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경제가 미끄러져 가고 있다고 하죠. 2013년 이래로 6년 만에 최저치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인도 경제입니다.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미끄러지고 있는데, 경제 위기가 크게 닥쳤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XRP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리플사와 XRP에게 큰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XRP 투자자들 입에도 미소가 번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해본 영상들과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토마토 밭에 비닐하우스가 이제 쳐졌는데 이 양분을 위해서 광고 시청 영상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재생 꼭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모아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